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도메인 정의부터 시작하는 검색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9cm 백엔드 엔지니어 하원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발표하러 나오는데 계속 애플워치 심박수 알림이 울려가지고 네, 되게 좀 떨리는데 일단 제가 그 도메인 정의부터 시작하는 검색 개발이라는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에 29cm의 검색 도메인의 개발자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검색이 평소에 되게 친근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또 고민을 하다 보니 되게 가깝지만 먼 것 같고 또 친하지만 어색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이라는 단어, 검색이라는 개념과 제가 최근에 조금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친목이라고 하죠. 네, 호감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감작을 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성과 그리고 최근에 검색 스쿼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코드나 개발 얘기가 거의 없이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들 가볍고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당 도메인에 합류를 하게 되고 제가 평소에 제가 아는 단어들을 저만의 언어로 정의하는 것을 꽤 즐기는데요. 그래서 검색이란 뭘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유명한 문장이죠. 너가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아인슈타인 한 말인데 제가 검색에 대한 정의를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조금 더 사색하고 탐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치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라틴어랑 옛 프랑스어에서 기원을 뒀고 어떤 탐정이 어떤 수사를 위해서 탐색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1988년, 1990년에 이제 최초의 서치 엔진인 아키 서치 엔진이 나왔더라고요. 해서 영단어의 어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조사함. 둘째,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일. 그래서 2번이 저희랑 좀 가까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정의는 저희가 IT에서 다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컨텍스트 안에서 재정의를 해보았는데 검색이란 현실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찾는 행위이다 정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네, 여러분 생각이 맞으니 노여워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가볍게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근데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맨투맨이란 단어를 여러분 머리에서 상상을 하면 되게 다양한 디자인과 패턴의 맨투맨을 상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에 맨투맨을 친다면 과연 정확하게 여러분이 떠올린 맨투맨이 나올까요? 두 번째로 만약에 빨간색 맨투맨을 검색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간색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고에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 맨투맨이 빨간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상상과 상품 결과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상품 코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뉴발란스 992라는 상품을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뭐 MB992라는 상품 코드가 있겠죠. 하지만 타사 브랜드에서 또 똑같은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제품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 코드는 이제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만약에 성인 남성의 신발을 검색한다면 그 남성에게는 남성 신발만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자녀의 신발을 찾고 있거나 자기의 여자친구의 신발을 찾고 있다면 또 정확하지 않은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줄여주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원할 것 같은 정보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어떤 큰 정보 덩어리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들을 잘라내가며 원할 것 같은 정보로 줄여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면은 현실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사용자가 원할 것 같은, 원하는 정보를 인간이 소비 가능한 단위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할 것 같은 정보가 10,000개라고 친다면 그걸 전부 다 노출해 주는 건 되게 의미 없는 행위일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검색 시스템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앞서 정의한 그 검색 시스템에 대한 정의에 기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문장에서 제가 학습한 단어들을 좀 러프하게 나열해 봤습니다. 디지털화 한다는 거는 뭔가 문서색인, 그리고 원하는 정보 소비 가능한, 줄여주는 같은 단어는 뭐 랭킹이라던가 쿼리 언더스탠딩, 아니면 검색 평가 지표들, 그리고 검색 필터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했고 학습도 마쳤는데요. 그럼 그래서 상품을 검색한다는 건 뭘까요? 이걸 한 6가지 단계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 키워드를 이해하고, 이해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랭킹 매트릭을 계산하고, 랭킹 매트릭과 이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검색 DB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한 후에 검색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검색 결과를 사용자의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들을 더해서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정도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 같은 게 개발은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일단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코드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요. 네, 저희 회사의 실제 코드는 아니고 약간의 슈도 코드인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사용자의 쿼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결과와 키워드 등을 통해서 랭킹 매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조회된 랭킹 매트릭을 가지고 검색 DB에 질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별 검색 결과를 개인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의 특성과 그리고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한 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읽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29cm의 지금 검색 메인 코드도 이와 되게 흡사한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그럼 각 레이어별로 저희가 어떤 것을 더 디벨롭하고 최적화하고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목표 수립이 명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QU 같은 경우에, 쿼리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쿼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랭킹도 마찬가지로 잘 계산하면 되고, DB 같은 경우에는 질의하는 쿼리를 최적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니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될 텐데, 여기서도 어떤 비동기적 네트워크 최적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저희가 고도화 목표를 삼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블러 처리된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앞선 정의와 함께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핵심 로직들이 150개 이상의 클래스 파일로 파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들은 정말 최소 한 3에서 5였고 최대 한 8뎁스까지의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그 개발자들이 비즈니스를 치다 보니 불필요한 코드 중복으로 인한 성능 저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수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팩토링 후의 결과를 보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제가 리팩토링 한 이후에 핵심 로직 부분의 일부 캡처인데요. 한눈에도 굉장히 적어진 파일 트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개의 파일로 기존 150개 이상의 파편화된 로직들을 응집하고 책임과 위상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리와 동시에 리팩토링을 통한 성능 개선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가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아까 제 도메인 정의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필터란 용어 대신 패시스로 정리를 했고, 기타 등등 다른 관련 언어들도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재정의를 했고요. 그 모든 재정의가 코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고도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정의한 문장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 소비 가능한 줄여준다는 것에서 검색 필터,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랭귀지로 패시시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브랜드 필터, 카테고리 필터, 컬러 필터, 프라이스 필터, 그 다음에 속성 필터 등이 있었는데요. 속성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곤 있었지만 유저에게 노출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해당 필터들은 사용자 브랜드사에서 수기 입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매핑률이 높은 패시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고도화 및 작업으로 속성 패시를 작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 패시 고도화를 저희 도메인 정의된 문장에서부터 뽑아내서 타겟팅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 속성 패시 고도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그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이미지와 상품명, 상품 옵션, 그리고 고시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텍스트들을 저희 내부 사전을 통해서 다중 텍스트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텍스트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기반의 AI를 사용을 해서 보정을 이루어내고, 또 추가적으로 가드레일과 보정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상품 속성 추출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100% 자동 추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기 입력하던 부분이 이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된 거죠.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평균적으로 일단 10ms 이내에 끝나고 있고요. 지금 맥스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ms 안에 모든 속성을 추출해주고 있습니다. 속성과 컬러까지 추출해주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도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탑커리 중에서 일부 키워드를 제가 뽑은 거고요. 엘라스틱 서치의 에즈이즈와 투비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많이 줄어든 게 보이는데, 의류나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같은 키워드인 경우에 저희 상품과 매핑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00ms인 게 대략 한 140 정도 ms 정도로 성능 향상, 2배 정도 성능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매핑 수가 좀 적은 맨투맨과 상대적으로 적은 맨투맨과 원피스, 기타 등등 여러 키워드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배, 최대 약 6배라는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과 속성 패시 고도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일단 아까 파일 트리도 보셨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줄어든 파일 수와 간결해진 코드 라인입니다. 이제 개발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든 적은 게 좋습니다. 일도 적으면 좋고요. 네, 클래스도 적으면 좋고, 함수도 좋고, API도 적으면 확실히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돈은 많으면 좋긴 한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극적으로 줄어든 파일 수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수만 줄어든 거면 뭔가 파일 안에 로직을 다 때려 박은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섭섭한 질문이고요. 당연히 네, 책임과 위상 굉장히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해진 기능이죠.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속성 패시시 추가가 됐고, 해당 기능은 ES 쿼리 부분에서도 꽤 복잡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파일 수와 코드는 줄어들었지만 기능은 더 빨라졌고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때에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고, 레이어링을 통한 고도화 방향성을 쉽게 얼라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메인 정의 덕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본 문장일 수 있어요. 지혜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말을 쓰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지식을 쌓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말이거든요. 네, 제가 한 말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도메인들이나 알고 있던 단어들을 정리를 하고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새로운 인사이트나 방향성, 그리고 뇌의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속해 있는 단어, 정의들을 한 번 더 재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능 향상의 측정 포인트와 사용하신 성능 측정 도구가 있을까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API 응답 속도 지표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에 직접 쿼리해서 500회 정도 단어별로 저희가 뽑은 키워드를 한 500회 정도 쿼리를 해서 평균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사용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 측정 방법. 사용성이 이제 UX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면 굉장히 또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한 10시간 할 수 있는데,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 UX적인 측면은, 네, IT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 A/B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클릭률을 봤고요. 그 성능적인 부분은, 이제 뭐 P99, 95 기준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엘라스틱서치에 쿼리하는 부분들과 기본적인 중복된 로직은 굉장히 많이 제거를 했는데, 그 레이어링을 통해서 아직 해결해야 될 3가지 포인트 정도가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아마 차주나 차차주 정도의 해결을 하면 아마 검색 결과가 지금보다 또 한 3배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